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하다 보면 글자 수가 저널에서 원하는 것보다 좀 많아질 때가 종종 생깁니다. 그리고 처음 매뉴스크립트 작성할 때는 글자 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논문의 논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충분히 길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매뉴스크립트의 길이를 줄이는 게 낫죠. 그래서 이 경우에도 글자 수가 저널에서 원하는 것보다 조금 긴 편인데요. 어디를 좀 줄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좀 읽어보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미리 색깔을 칠해놨는데요. 뭐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만큼 줄이고 이렇게 연결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써준 말인데 꼭 글자 수를 줄여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 문장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줄여도 말이 된다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이 경우에 오가노메탈릭 카탈리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가노메탈릭 컴플렉스, 포토 카탈리틱 액티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리간드를 떼야 되는데 리간드를 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알려진 그럽스 카탈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중심 원자에 여러 가지 리간드가 있는데 그 리간드가 시메트릭하지 않고 에이시메트릭하게 붙도록 해서 특정 리간드가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경우이고 그거 말고 이 경우에 이 논문의 이제 주제인 빛으로 포토케미컬 액티베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리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알려진 그랍스 카탈리스트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. 포토케미컬 액티베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메커니즘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.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축약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메커니즘을 아는 게 힘든데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거 하면서 그 방법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장점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in this work에서는 이거를 연구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기존에 어떻게 연구되어 왔고 뭐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보면 본문에 또 반복되는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부터는 실제로 뭐를 매조했고 그 본문의 내용, 리저치 디스커션을 좀 미리 요약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축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리저치 앤 디스커션에 보면 아까 말했듯이 보면 여기 앞에 했던 얘기가 또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리액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 리액션 프로덕이 뭐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들 왜냐하면 서포팅 인포메이션 SRE에 다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좀 자세한 얘기들 뭐 브랜칭 레이쇼라든지 이런 자세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는 이 각 반응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파장에 따라서 리액티비티가 크다. 이것도 크긴 한데 이것만큼 아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전혀 파장에 대한 어느 정도가 없다. 지금 그 얘기를 결국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반응, 이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축약을 하거나 생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축약을 하게 되면 특히 지울 때 서포팅 인포메이션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있다면 괜찮지만 여기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를 지울 때 그 내용들이 그대로 서포팅 인포메이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이제 그림을 먼저 이 상황에서 그림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그림 1은 이렇게 이 포토 카탈리스트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인데 이 그림 숫자를 좀 줄이려면 이 그림 1과 그림 2를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림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웨이브랭스 디펜던스의 그 오리진을 밝히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요한 데이터니까 이것을 없애기는 좀 그렇고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것도 SI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이건 이제 살려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자세한 얘기 같아요. 그 파장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된다 자세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SI에 그냥 보내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론만 살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파장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도 백업을 한다는 건데 요걸 다 없애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겨 4의 이 그림과 피겨 5의 이 그림을 합칠 수 있겠죠.
왜냐하면 같은 어떤 내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피규어 6 이 그림은 이제 전체를 아우르고 그 웨이브랭스 디펜던스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프로포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은 중요한 그림 같아요. 그래서 이 그림은 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계속 이제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내용들이 이어지고 이 그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쭉 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을 SI로 옮긴다면 이런 자세한 얘기들은 SI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이 분석이 나중에 결국 새로 돼서 이걸로 나오는 거고 그거 자세한 분석에 대한 내용이 결국 또 이 리액션 패스웨이라는 이 섹션 하에서 어떤 식으로 어널리시스가 됐고 뭐가 나왔고 좀 자세하게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중복되는 느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부분을 좀 많이 축약을 하고 이 부분을 바로 넘어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하면 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런 디펜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기존 템퍼러처 디펜던스 실험의 예를 들면서 좀 꽤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예를 들어서 SI에 보낸다든지 하고 이쪽에서는 간단하게 이 실험 언급만 하고 이것도 우리 데이터를 서포트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좀 더 축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축약하면 꽤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